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삼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삼산이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숫자, 글자와 숫자가 혼동이 되는 부분을 삼나라 삼삼군이라는 그 무속인들이 하는 신령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그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겪고 보고 느낀 점과 그동안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합당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행히 제가 하는 말씀에 많이 공감들을 하셔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또 다른 어떤 보기 흉한 말이 나간 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무속인으로서 살아간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지속을 하는 것이고요. 자, 삼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삼산에 대한 어떤 근거 제시를 위해서 또 다른 제가 도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선무속의 현지연구라는 책인데요. 1986년도 82년도 정도에 일본 86년에 최길성이라는 교수님이 번역을 했고요. 이 책의 원저자는 일본 학자 아키바 다카시, 우리나라 한번 들으시면은 취업융이랍니다. 취업융이라는 일본인 학자가 1930년대 경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선 한국 무속의 연구에 발판과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일본인 학자들이에요. 그것은 일본인들이 조선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고 조선의 혼을 없애기 위한 정책으로 1930년대부터 진행된 조선의 문화, 민속, 무속에 대한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래도 이 책은 현지 그 당시의 실상을 거의 그대로 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은 많이 아끼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수십 번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지금 무속인 사이에 삼산을 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삼산을 돈다는 말이 지금 삼산이라고 와전이 된 거지 이거는 삼산이 아니라 상산으로 본다. 그래서 이 상산이라는 말은 결국 이 도당산이라는 말인데 이 도당산이라는 말은 결국은 다시 당산이라고 합니다. 당산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을 당산이라고 한다 이거죠. 당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슬을 하다 보면은 한양굿이나 전통 이북굿이나 전통 한양굿에서나 한양굿이나 이북굿에서는 예전에는 행하지 않던 경문이라는 걸 하게 되죠. 경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금도 정통 한양굿이나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굿을 하기 직전에 경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경문을 위주로 굿을 했었고요.
그 경문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문이 있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경, 육주문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안택이라는 구세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조항경, 당상경, 천룡경, 지신경, 명당경, 성주경 이런 순서로 경을 읽는다 그랬죠. 그때 나오는 조항경 다음에 나오게 되는 당상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안택굿이라는 안진거리 좌경문화 안진굿에서의 이 안택이라는 의미를 할 때 집안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존재의 신이 내려오고 이 신이 당산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와서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편안하게 하는 것을 바로 안택이라고 했는데 이 안택 과정에서 나오는 당산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산을 삼산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 증거로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산을 상산이라고 오해하게 된 근거와 잘못 전달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산이라고 하는데 상산을 왜 삼산이라고 오해를 하게 됐냐,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발음이 상산이 삼산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발음 구조가 있어요. 그때 이 상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상산을 당산이라는 이해를 한다면은 상산을 삼산으로 오해하지 않겠죠. 이때 상산이 당산이라는 그 증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일본인 학자가 1930년경에 개성에 있는 덕물산의 도당제를 직접 참관하고 보면서 그대로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개성에 있는 덕물산이라는 산은 높이가 약 해발이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언덕 정도에 불과한 산인데 이 산의 중턱에 입구에 보면 마을이 있고 이 마을 이름을 상산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상산동이라고 하는데 이 상산동이라는 의미는 이 개성덕물산을 상산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이고, 지금 한양꽃 거리 가운데 장군님 거리를 다른 말로 상산거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상산거리에서 최영장군을 주신격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최영장군이 주신이 아니고, 이 저자가 써놓은 책의 내용에서도 이 상산동에서 최영장군의 사당에서 도당꽃을 주관을 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영장군이라는 의미보다 이 덕물산 산신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고 느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최영장군이 모셔놓은 최영장군의 사당 안에서 굿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최영장군을 위한 굿이 아니고, 그때 전체적인 굿의 분위기를 보아서 개성의 덕물산의 덕물산의 산신을 위해서 굿을 하는 거로 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덕물산의 산신 역시도 단순한 산신이라는 의미보다 이 덕물산 근처에 살고 있는 이 개성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당산이라는 의미와 본향산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구슬한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성 덕물산을 상산이라고 지칭하던 사람들은 개성 덕물산 주변에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상산이라고 믿어야 되는 산들은 바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과 가장 가까운 동네 당산을, 도당 당산을 상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온 시간을 얘기해 보면은 개성 덕물산은 지금 현재 휴전선에 막혀서 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한양, 서울이라는 예전 이름 한양 지역이 현재는 서울이고,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었지만 고려시대 때는 개성이 서울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양이 서울로 된 것은 조선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 서울이 한양인데 한양에서 개성을 갈 수가 없고, 그 이북과 이렇게 휴전선으로 38선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개성에 살던 무당들이 대거 한양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진출을 하는 그 구한말부터 6.25라는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이 개성의 한양에서 거주를 하지만 개성의 덕물산의 상산에서 구슬하던 습관이 몸에 밴 그 당시의 무속인들은 구슬하기 직전에 상산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는 절차를 중요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한양군 문서에도 정확히 기록이 돼 있는데, 한양군 장군거리 문서에 보면은 지금은 이 장군거리 문서가 실정이 돼서 사라져서 하지 않지만, 한양군 문서에서 대동산 임진수를 건너서 용의 허리를 가르고 우다리 마다리 지롱상짐을 짊어지고 개성 덕물산에 최영장군 외일장군님 전에 인물다령 화상다령 드리고 오늘 이정성을 하니 어찌하니 구하고 반가우리,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개성 덕물산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던 38선이 갈라지기 전 시절에는 개성 덕물산에 인사를 하고 오는 문서가 있었고, 38선이 휴전선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다리 마다리 지롱상짐에 임진강 대동수를 건너 용의허리를 건너 개성 덕물산의 최영 장군님 전에 인물다령 화상다령 하고 오늘 이정성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임물대령을 못했어도 내가 받은 듯이 도와주마 라는 문서가 두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동물산을 왕래하던 시절에 문서 한 개와 왕래를 할 수 없던 시절에 나온 문서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면서 고려 시절에 개성덕물산을 중요시하던 무속인들은 조선으로 바뀌었어도 개성덕물산에 인물대령 화상다령 하던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고, 휴전선이 갈라지고 나서도 개성덕물산에 인물다령 하던 당시 선배님들 어른들을
보고 자라신 무속인들은 개성동물산에 인물 자령을 해야지만 돌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성동물산을 직접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개성동물산이 바라보이는 경기도 파주에 가면은 용밀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밀이 용주골이라고 하고, 미군 부대 기지촌이 있던 데인데 지금은 기지촌이 없어졌죠. 여기에 보면은 숫돌고개라는 고개마루가 있어서 한양에 사시는 분들이 개성동물산을 가지 못하고 용밀이 수영반장 숫돌고개에서 인물대령한 데서 수영반장이라고 그래. 반장. 동물산까지 가는 것을 온장돈다. 온이라는 거는 전부를 갔다 온다는 거죠. 모두 전체를 다 갔다 오는데 다 갔다 오지 못하니까 반장만 돈다. 수영이라는 건 수경숙배를 돈다 그래. 수경숙배. 수경숙배를 돈다 그래서 이 수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바리공주라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바리공주가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 수양을 간다 그러죠. 그때 그 수양이나 이 수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령님을 대접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바라고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신령님 대접을 할 때 개성동물산에 인사를 하고 오는 것들 수영돈다 그랬고 수경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성까지 갔다 오는 자체를 중요시했지만 휴전선이라는 것이 갈라지면서 못 가게 되니까 한동안은 파주에 있는 용밀이라는 언덕위에서 개성동물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오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한양권 문서에 체계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가는 문화도 점점 그 문화를 실행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돌아가시게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은 수영반장까지 가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양구대서에 지금 장군님이 모셔져 있다고는 인왕산에 국사당을 가게 되는 거죠. 인왕산 국사당. 그래도 저도 역시 처음 내린꽃을 받을 때 인왕산 국사당에서 장군님 물고 받아서 굿을 한다 그래서 인왕산 국사당을 다녀오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왕산 국사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도당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천의 문학산을 많이 갑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용현동에는 뒷산이 수봉산이기 때문에 저는 옥상에다 수봉산 도당산신님 당산 할아버지 몫으로 제가 간혹 막걸리도 따라드리고 맥주도 따라드리고 소주도 따라드리고 떡도 올려드리고 과일도 올려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산이라는 말을 상산이 와전이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림없는데, 그러면은 특히 무속인들이 다른 때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 진적을 한다, 그 다음에 내림굿을 한다, 가리굿을 한다 할 때 삼산을 도는 부분에 대해서 늘상 여러가지 다양한 말들이 있죠. 이때 삼산을 돈다, 삼산을 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삼산을 도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삼산을 따질 때 아버지 본향, 어머니 본향 이렇게 하고 내가 태어난 내 본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 본향, 어머니 본향,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도당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아버지 본향, 어머니 본향, 도당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은
그냥 명산 대천 중에서 세 군데를 삼산을 돌아와서 구슬한다라고 통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본향이 맞다, 어머니 본향이 맞다, 내 본향이 맞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산대천 세 군데를 돌아오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누구의 말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삼산에 대한 의미가 거꾸로 상산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만큼은 오히려 우러스러운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상산이라는 건 결국 도당산이고, 도당산이라는 건 결국 내 집 뒤에 있는 바로 당산이다. 그랬을 때 내가 제주도를 가서 한라산을 갔다 오나 지리산을 갔다 오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뒤에 있는 뒷동산을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은 삼산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의미로 삼산이 전국에 있는 세 군데 산, 어머니산, 어머니 본향산, 아버지 본향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5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 제가 무속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50년 전, 100년 전에 굿하는 모습과 120년 전, 200년, 600년 전에 굿하는 모습이 거의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내려온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그랬으면은 이 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 200년 전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한 고장에서 태어났으면 나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윗대, 선대, 조상님들도 역시 그 지역에서 나고 태어나서 살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나는 서울에서 살고, 아버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같이 산다면, 광주는 어머니 고향이요, 대구는 아버지 고향이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50년 전, 100년 전 그 당시에는 내가 광주에서 태어나면 아버지도 광주에서 태어났을 것이요, 어머니도 광주 근처 어디에서 태어났을 것이요, 할아버지도 광주 근처 어디서 태어났을 것이요, 더군다나 100년, 200년 전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고향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시대적인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는 호패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호적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이사해서 맘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맘대로 살 수 없던 이유는, 지역을 떠나가면 내가 땅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땅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면은 다시 소장농이 돼야 되고 유랑민 같은 신세가 되니까 지역을 벗어나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당시에 교통편이 좋지 않은 이 당시에, 내가 광주에서 사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팔공산을 알까요? 1월산을 알까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전라도 지리산을 알까요? 경상도 태백산을 알까요? 제주도 한라산을 알까요? 들어는 본 사람이 간혹 있겠지만,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지금부터 50년, 100년 전에는 서울에서 사는,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인왕산을 구경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이고, 만약에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삼산을, 지리산을 돌고 경상도 태백산을 돌고 대관령 국사당을 간다. 그러면 여기를 세 군데를 갔다 오려면 집신을
집신을 한 100켤레 등에다 짊어지고 여기 갔다까지 걸어갔다 오는 시간 한 달에서 2달 이 정도의 시간을 먹을 것 입을 것 돈을 짊어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텐트 칠 거 짊어지고 당시에 리어카가 있으니까 오마차가 짊어지고 그래서 아까 개성동물산에 수영반장 뒀다는 데도 우다리 마다리 지롱상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소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말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등에다가 지롱 상짐 상짐이라는 거는 신령님 대접하는 음식이니까 동물산에 빈손으로 갈 수 없겠죠. 떡이든지 재물이든지 그래서 아주 귀한 집이다 상스러운 짐이다 해서 상짐이라고 그래요. 상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우다리 마다리 지롱 상짐을 치고 동물산까지 갔다 오려면 한양에서 동물산까지는 약 30km에서 4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에도 갔다 오려면 하루 내 이틀 걸려요. 그래서 개성 동물산의 이 상산동에는 각지에서 개성 부근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입구 상산동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여기 와서 굿하고 기도드리는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부름하는 그 대가로 사러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굿땅에 도와주는 이모 삼촌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산동의 불악 주민들은 그 역할을 하며 살았고 그 옆에는 굿을 할 때 지금처럼 멀리서 자동차 운전하고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 악사들이 사는 불악이 네토가 있고 이 일을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사는 네토가 있고 이 중간에 여기에 최영장군 사당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삼산을 돈다고 하는 문화는 그거 역시 그것도 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이고 어머니가 강원도 사람이라면 그 두 군데를 지금은 자동차가 발달이 되고 비행기 배가 있으니까 충분히 갔다 오겠지만 50년 전 100년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내림굿이나 가리굿이나 진적을 할 때 삼산을 돈다고 해서 지리산을 간다, 태백산을 간다, 일월산을 간다, 월출산을 간다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을 반드시 돌아야 된다는 의미는 없죠. 특히 이 문화 역시도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이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서울 지방에서도 30년 전에도 이것이 아버지 본향을 의미하고 어머니 본향을 의미하냐 안 하는 의견을 가지고 분분하게 의견이 있었어요. 그거 역시도 이 대한민국 있으면은 주로 전라도 지리산, 경상도 태백산, 강원도 오대산, 충청도 계룡산 이렇게 대표적인 산을 의미할 때 그러면은 저 군산에 사는 사람이 지리산을 가야 되느냐. 지금 강원도도 이쪽 삼척에서 사는 사람이 굳이 태백산을 가야 되느냐, 오대산을 가야 되느냐, 경상도 부산에 사는 사람이 본향산이라고 태백을 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 본향이 전라도면은 지리산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 반면에 아버지 본향이 전라도라고 해도 전라도에서도 목표면은 유달산을 가고 영암이면은 월출산을 가고 전주면은 모악산을 가고 광주면은 무등산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 반면에 여기서 또 더 세부적으로 가서 아버지가 전라도면은 지리산도 아니요, 무등산도 아니요, 월출산도 아니요, 어딜 가느냐? 옛날에 아버지가 살던 마을의 동네 뒷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모여져 있는, 맺혀져 있는
분묘가 모셔져 있는 그곳이 도당산이고 당산이고 삼산을 도는 것이 맞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의 선택은 그 의식을 주관하고 내린 것을 주관하는 선생님의 이론과 선생님의 생각으로 집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은 이런 말, 저쪽에 가면 저런 말, 저쪽에 가면 저런 말, 이렇게 의견이 중구난방 분분해지다가 조금 더 사회가 다분해지면서 점점 발달을 하고, 내가 어느 날은 서울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가, 수원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가, 대전에 살다가 광주로 가, 광주 갔다, 이렇게 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 자주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의미도 사라지고, 지금 현재는 삼산을 돈다는 의미가 그냥 이름난 명산 세 군데를 돌아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은 아니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산대천 세 군데를 돌아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어떤 것이 옳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무속인 여러분들이 삼산의 의미에 부여를 하다 보니까 삼산보다 더 중요한 당산의 의미를 잊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내 집 뒷산이 작더라도, 작은 산이고 이름 없는 산이라도 내 집 뒷산에 있는 당산이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 무당을 지칭을 하기를 무슨 말이냐면은 단골이라고 그래. 단골. 이 단골이라는 말을 와전에서 단군이 무속인이었고 무업을 하던 장군이고, 단군이 무속을 겸한 재정일치의 사회다, 이래서 단군이 변해서 단골로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 단골이라는 말은 당이 있는 골짜기, 그래서 당이 있는 골에 사는 무당에서 원래 단골이라 하냐, 단골내라는 것이 붙어야 되겠죠. 이때 내라는 거는 여자를 의미해요. 여자. 안동 하회탈에 보면은 부녀 탈이라고 안 하고 부내 탈이라고 합니다. 내라고 그래요. 내 발음상 녀라고 안 하고, 예전에도 우리가 옆집 아줌마, 우리 집안의 여자 어르신 아줌마를 부를 때 인천댁, 서울댁 했지만 경주네, 김씨네, 개똥이네, 이똥, 말똥이네, 이렇게 네 자를 부른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인을 부르던 호칭이었고, 당이 있는 골짜기에 사는 여자라고 해서 단골이라는 말이 당골이라는 말이 당골내, 당이 있는 골짜기에 사는 여자가 당골내. 그래서 당골이 단골로 바뀌고, 이 무당들이 당골내를 찾아다니는 것이 거꾸로 지금은 반대로 돼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단골이라고 와전이 됐죠. 단골 손님이라고 그랬죠. 단골에 사는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 근데 그래서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 이 손님이 붙어야 되는데, 이 손님은 지금 따라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어느 가게나 무당집에 오시는 손님도 단골 그러죠. 원칙은 단골 손님이고 무당은 단골 내고, 그래서 무당은 단골 내고 손님은 단골 손님이라고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 개가 다 없어져서 단골이 지금 와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삼산을 돈다, 삼산을 다녀온다, 삼산을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할 적에 삼산의 의미를 명산대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도르셔도
아니면은 아버지 본향산, 어머니 본향산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예전에 개성덕물산을 돌고 지금 현재 인왕산을 돌아오시는 분들처럼 인왕산에 가서 물고를 받으셔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명산대천을 돌아온다고 해도 잘못될 것이 없고, 아버지 본향산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묻혀있는 시조묘가 있는 산소가 있는 그 산을 다녀와도 잘못될 것이 없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도당 당산이라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당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삼산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은 굳이 수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리산이다, 태백산이다, 오대산이다, 월출산이다, 한라산이다, 요즘은 저 멀리 바다 넘어 중국까지도 기도를 간다는 이름으로 많이들 가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서 시령님의 합의를 받고 내조상님의 합의를 받아 오신다면은 그거는 물론 나쁘다고 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저도 지금까지 기도를 다녀보면은 확실히 역시나 기도를 한번 다녀오면은 그 다음에는 확실히 점사도 편안하게 잘 나오고 손님도 또 들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명산대천이 됐든 도당 당산이 됐든 가까운 산이 됐든 기도를 다녀오시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삼산이다 명산이다에 치우쳐서 수많은 경비를 드리고 산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러웠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은 지리산을 갈 수도 없었고 명산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그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들은 겨우 갈 수 있는 것이 내 집 뒷산에 있는 당산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도 내가 집안에 조항, 성주, 우물, 장독대, 주방 그리고 뒷산에 아니면은 마을의 선악나무에서 이렇게 주로 비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리쿠샤꾸 메고 등에 짐을 짊어지고 서울에 사는데 인천에 사는데 지리산을 갔다 올 여건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증거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 개성덕물산에 있는 산을 상산이라고 부르고 대신에 개성덕물산에 도당제를 할 때 상산신령님을 위해서 도당제를 한 것이지 최영장군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요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되면은 개성덕물산 도당제의 전체 구조 모습과 개성덕물산에는 최영장군 사당의 모습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도표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역시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임진각을 넘어가면은 전망대에서 개성덕물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와 같이 구술하는 저와 같이 또 이 학원에 나오시는 수강생들은 제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개성덕물산을 외부적으로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요번에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임진각의 전망대에서 개성덕물산을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산과 삼산과 도당, 당산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안택굿이라는 의미에서 당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의미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안택이라는 굿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굿을 하면서 경을 읽으면서 접목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안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냥 목청 좋고 고장소리 잘 내서 경을 읽으시고 경을 두서없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말로 훌륭하신 법사님들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법사님이 이렇다라고 말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도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거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강의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삼산에 대한 의미와 도당, 당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있으면 개성덕물산의 최영장군과 덕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무속인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도당 당산의 산신령님 신을 합의받고 내 조상님을 합의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는 마음입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